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택시는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 잠시 정차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신호는 파란색이었어요. 그런데 승객이 내린 이후에 직진을 하려고 했을 때 이미 신호가 바뀌었었던 겁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직진을 진행했고요. 그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면서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죠. 피해자는 팔과 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전치 10주에 상당히 큰 부상을 입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는 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또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쪽과 이제 합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소 과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는 흐지부지 되고 결국 검찰은 운전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저희한테 찾아오셨을 때 이미 재판이 선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양형 자료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네. 네. 그냥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시니까 이제 너무나 막막했죠. 네. 그래도 그나마 그때라도 찾아오신 게 다행이긴 했고 최근에는 이틀 후에 선고인 사건을 상담 오신 분도 계셨어요. 네. 되게 당황스러웠었는데 아무튼 선고기일이 잡힌 다음에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저희가 이제 이걸 그냥 판결 선고를 받으면 일단 교통사고에서 형사 합의도 없이 그냥 선고를 받으면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 저희가 선임계를 넣고 변론 재개 신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부랴부랴 선임을 한 후에 선고기일이 잡혀있는 사건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시간을 좀 한 달 정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당연히 피해자 컨택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피해자는 감정이 상할 대로 상이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 뭐 전과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과실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종합보험에서 충분히 이제 피해 보상을 물론 이제 택시다 보니까 공제조합이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제조합은 일반 종합보험사보다는 조금 이제 피해를 이제 배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마음이 좀 상해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합의를 그래도 이 정도 금액에 하신 게 좋지 않겠느냐.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 의뢰인을 구속 안 되게끔 최선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 기억에 한 10주라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뭐 완강하고 뭐 택도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완강했었던 거죠. 이게 시간도 별로 없고 더 뭐 연기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급박하게 재개 신청을 한 거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그 뭐 의뢰인분도 뭐 그 이상의 돈을 준비해서 합의를 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었고 본인이 결국은 만약에 무슨 잘못된 판단이 생긴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판결을 뭐 그 외에 기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양형 자료만으로 이제 선고를 기다리게 됐죠. 네, 그 양형 자료는 물론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남은 기간 이제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영향을 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합의를 볼 의사가 있고 이 정도 금액을 제시했는데 피해자가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의견서에다가 담아서 어필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판사가 봤을 때 판사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교통사고 형사 합의를 쓸 때는 금액을 집어넣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근데 이분이 보시기에도 저희가 이 정도의 금액을 제시했다 그러면 판사님 보시기에도 뭐 이 정도면은 합당한 금액을 제시했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근데 피해자가 이 정도 금액을 요구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보기에도 야 이건 얘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걸 노리고 일단 우리가 제시한 금액은 이거였는데 피해자 쪽에서 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합의를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좀 선처를 해달라.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달라. 이런 이제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실 때 만일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물론 당사자들끼리 얘기했을 때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야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뭐 어차피 이렇게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뭐 6주 이상이면 구속된다라고 말하는 이제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갔고 또 합의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어떤 그 잘못된 정보가 있었는지 완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형사 합의금으로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이게 딱 맞는 이런 속담이 딱 맞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하게 형사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 가해 운전자가 나랑 합의를 볼 이유가 없어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실리를 추구하는 정도에서 그 정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도 검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고 뭐 요즘에 챗 GPT도 활용을 하는데 그게 다 맞는 정보는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 그다음에 뭐 카더라 혹은 또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걸 너무 맹신하셔가지고 잘못된 대응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피해자가 이제 형사 합의금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생각을 했을 때도 내가 만약에 저 운전자, 가해자가 됐을 때 이 사고에서 내가 이 정도 형사 합의금을 달라라고 했을 때 수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이제 합당한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도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